네, 유리를 깨고 금은방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먼저 CCTV에 잡힌 범행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리를 깨고 순식간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입구에서 뭐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입구에서 저렇게 뭐 순식간에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여기에 걸린 시간이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귀금속을 파는 그러한 가게에서는 굉장히 뭐 철창이랄지 아니면 뭐 셔터를 보안은 통해서 상당히 철저히 하잖아요. 보안 철저히 하는데 저 귀금속 가게 자체는 그 길가에 네. 단지 유리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셔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불안한 요소였는데 네. 그걸 저 10대 4명하고 20대 1명이 아마 미리 봐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절도하기에는 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아마 봐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유리 깨는데 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유리를 깼는데 바로 유리 옆에 귀금속 그 진열되어 있었기 예.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앞에 한 10m 지점에 보안 추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빨리 20초 안에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네네. 결국 보안 추소에서 출동을 했지만 그 무용지물이 된 거고 저 과정에 보면 굉장히 치밀함을 보였어요. 네. 더군다나 뭐 차량을 미리 대기시켜 둔다랄지 또 아마 보안 추소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신속하게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CCTV 영상만 봐도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범행 장소라든지 그 이후에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미리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계획을 짜서 네. 실행의 그 착수, 그다음에 실행 과정, 예. 실행 이후까지 마음속의 지도에 일정한 계획을 짜놓은 것으로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자신감 있게 절취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 나름대로 그 사전에 모의 훈련과 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그 주변에 차량 2대를 분리해서 놓고 빨리 도주할 수 있는 차량의 역할을 지정하는가 하면 네. 또 한 대 차량은 소위 말해서 엑스트라 그 차량으로 일정한 변동 사항에 적응할 수도 있는 이런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네네. 더군다나 놀라울 만한 것은 이 범행을 다 종료하고 나서 이 차량은 사실상 그 대포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빨리 그 처분을 해서 본인의 그 행적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다. 예. 더군다나 이 그 곳이 발생한 곳이 부산이었는데 울산에서 먼저 범행을 한 뒤에. 울산에서 예. 또 사실은 저와 같이 침입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보석들이 모조품이었기 때문에 절취액이 불과 200만 원에 그쳤고요. 네네. 이번 상황에서는 2,300만 원까지 갔던 것인데 예. 그러니까 놀랄 만한 것은 저렇게 그 20대 또 10대의 그 청소년들이 아무런 그 죄책감 없이 과감하게 계획을 짜서 범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저 청소년 그 한 4명, 5명 가량이 이를테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그러게요. 돈을 빨리 벌 수 있으니까 예. 필요한 경우 연락을 하라라고 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만났다가 해야지는 네네. 즉 돈이면은 이합 집산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청소년 또는 10대, 20대 범죄로 그 죄질이 진화 발전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예. 왜냐하면 이제 저 청년들이 가출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저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직업으로서 범죄를 하는 예. 즉 돈을 강취하고 생활하고 유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제 청소년 범죄가 결국은 우리 5년, 10년에 한국 전체 치안에 또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설령 전체적인 네네. 범죄는 줄어 간다고 손치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은 상당히 계획된 충격적인 20대, 10대 후반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라 SNS에서 그냥 단순히 만난 채팅으로 만난 그런 사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요즘 이제 그 가출팸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집에서 가출을 하면 이제 혼자 지내기 어렵죠. 네. 그러면 SNS를 통해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아니면 뭐 그 갈 곳이 없는 그런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출 패밀리에서 가출 예. 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출 팸을 구성하게 되면 서로의 어떠한 힘을 합치기 때문에
일단 뭐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절도 뭐 그런 경우로 많이 가고 그 경우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대책이 좀 문제가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그러니까 최근 통계는 없는데 2013년도를 보니까 이 가출 팸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4만 합니다. 명이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쉼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면 거기서 어떤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들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뭔가 좀 제도 속에 들어오는 거는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건 일종의 이제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예방적 차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만약에 어떤 청소년이 불가피하게 가출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단순히 청소년 쉼터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국가나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